이 보조 지표들마다 성향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향이 다 다른 지표들을 한데 모아서 차트를 보게 되면 내가 봐야 되는 정작 중요한 시간으로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정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투자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차트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하나예요. 현재 해외 선물 초보자든 해외 선물 매매를 오랫동안 하고 계셨던 투자자들에게도 포함이 된 내용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의 책상은 연필과 노트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책상에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게임기 등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이 한두 개씩은 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차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 맞는 보조지표들,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보조지표들을 여러 개를 다 세팅을 해두고 차트에 이렇게 설정을 해두는 모습이에요.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다, 정말 고수들이 이런 차트를 보고 기가 막힌 타점을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차트가 지저분한 경우는 실제 매매를 할 때 진입 타점의 확률을 떨어뜨리곤 합니다. 정작 중요한 자리에서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혼선만 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보는 차트를 메인으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좀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현재 자리에선 볼린저 밴드가 확장형으로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RSI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MACD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매수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기준선과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데드 크로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곤 있죠. 차트들마다 모두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RSI 같은 경우에 상대 강도 지수, 그리고 MACD 같은 경우에 이동평균선의 격차와 축소를 이용한 보조지표이기도 하고, 볼린저 밴드나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보조지표들마다 성향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향이 다 다른 지표들을 한데 모아서 차트를 보게 되면 내가 봐야 되는 정작 중요한 시간으로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의 정석은 차트 매매의 시작은 내가 중요하게 보는 차트의 세팅 값을 어떻게 설정했냐부터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보조 지표들 혹은 내가 보지 않는 지표들은 전부 다 제외를 하고 내가 보는 지표들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포지션을 진입할 때 혼선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조지표에 의존하지 말고 차트나 타임프레임이나 캔들을 먼저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 매매를 공부할 때 해외 선물의 정석 같은 경우에는 차트와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캔들이라든지 주가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보조지표를 보고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캔들이라든지 혹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숙지하신 이후에 차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먼저 공부하고 이 주가의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걷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데 달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할 때는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캔들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보조지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바로 타임프레임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1분봉만 보고 무작정 따라가기 매매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몇 분봉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매도 타점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분봉에서 현재 자리를 보면 일부 바닥을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횡보를 거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1시간봉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자리가 이전에 저항이 나왔던 자리에서 부딪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1분봉만 보고 따라가기 매매를 할 게 아니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할 때 단순히 1분봉이나 보조지표에만 너무 의존을 해서 매매를 하지 말고 5분봉이나 15분봉 좀 더 넓은 프레임도 같이 연계해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1분봉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1분봉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분봉은 어디까지나 진입을 도와주는 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분봉일 뿐이지 절대로 추세나 충분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다소 어렵다는 거예요. 차트를
차트를 보실 때는 1분봉, 그 이상의 분봉을 함께 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외에도 계약수 조절이라든지 증거금 관리라든지 해외 선물 매매는 얼핏 봤을 때는 해외 선물 매매 쉬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러한 기초를 다지고 내가 매매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순해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셔야 이 승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트레이딩이라는 건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90%는 신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내 포지션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트레이딩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해외 선물의 정석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도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의 정석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